우리가 보통 이제 종잣돈을 모으려고 할 때 1억 원을 목표로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. 재테크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. 왜냐면요,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주식에 넣었다. 그래서 단 3%만 이득을 보더라도 300만 원의 수익이 생기게 됩니다. 5%면은 500만 원, 10%면은 1000만 원의 수익이 생기게 되죠.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내 월급에 버금가는 돈을 생각보다 작은 수익률로도 벌 수 있다는 의미죠. 그래서 1억 원을 딱 목돈을 만들고 나서 그걸 주식 투자를 하면은 정말 돈을 버는 그 실감, 재미가 있습니다. 뭐 몇백만 원 투자해서 10% 수익이 나도 뭐 몇십만 원 버는 수준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1억 원이라는 종잣돈, 1억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. 근데 이 1억 원을 모으기가 너무 어렵죠? 저도 20대 때부터 재테크를 시작해서 이 1억 원이라는 돈을 모으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.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1억 원이라는 돈을 모으고 나면요, 1억 원에서 2억 원 만드는 거는 그보다도 훨씬 더 짧은 시간이 걸립니다. 1억 원 모으는 방법,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요? 많은 분들이 1억 원을 모으고 싶어 하지만 사실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. 대다수가 실패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1억 원을 모을 때까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제가 1억 원을 모으기 전까지 절대 하지 않았던 건 뭐냐면요, 바로 택시 타기입니다. 택시 타시면 안 됩니다. 제 주변 친구들도 택시 타는 경우 굉장히 많았거든요. 생각보다 뭐 좀 늦으면, 조금 뭐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기 귀찮으면은 택시를 불러서 택시를 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저는 1억 원을 모을 때까지 택시를 타지 않았습니다. 물론 이거는 제가 좀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서울이라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대체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아마 택시를 타지 않아도 큰 불편함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요, 저는 실제로 굉장히 그 돈을 아끼던 사람이었거든요. 어느 정도였냐면 대학교 다닐 때 거의 한 10km 되는 그 등굣길, 왕복 10km가 아닙니다. 편도 10km 거리를 운동 삼아 또 돈을 아끼려고 걸어 다녔던 몇 년이 있었습니다. 물론 뭐 비가 오거나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좀 보행이 좀 어려울 때는 지하철 타긴 탔지만, 뭐 날씨가 좋거나 뭐 정말 뭐 기분이 좀 좋은 날이다 이러면은 정말 그 10km 넘는 거리를 대학교 등교할 때, 학교할 때 전부 다 걸어 다닌 적도 꽤 오랜 시간 있었습니다. 그렇게 뭐 차비 얼마나 하냐, 뭐 천 얼마 아껴서 뭐가 되냐 하지만 그 천 얼마도 아끼는 그 태도, 천 얼마도 아끼겠다는 그 의지와 생각이 결국 1억 원을 모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. 뭐 그 천 얼마가 아까워서 걸어 다니는 사람이 뭐 돈을 흥청망청 쓰겠습니까? 절대 쓰지 않게 되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 택시 타고 다니시는 걸 좋아하시죠? 택시는 정말 타지 않는 겁니다. 정말 타지 않는 거고, 그럼 택시는 언제 타는 거냐면 택시는 이럴 때 타는 거죠. 친구들끼리 한 4명이 모였는데 뭐 어디를 가요? 근데 이것이 각 그 대중교통 비용을 4명분을 더한 것보다 택시비가 싸게 나온다. 이럴 때는 택시를 타셔야죠. 하지만 그 외에는 웬만하면 모두 여러분들 택시 타지 마시고 대중교통 타시거나 아니면은 걸어 다니셔야 됩니다. 1억 원 모을 때까지 절대 택시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는 호캉스입니다. 제가 1억 원을 모을 때까지 호캉스를 간 적이 없습니다. 물론 지금도 뭐 그렇게 많이 가진 않지만 지금은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, 정말 평일에, 주말도 아니고 평일에 비성수기 때 뭐 가긴 가거든요.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호캉스라는 게 진짜 저렴한 호텔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10만 원 정도는 합니다. 여기에 성수기라든지 주말이 또 겹쳐버리면은 더 그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되죠. 근데 이제 호캉스를 가게 되면은, 물론 서울에 가게 되면 대중교통 비용 정도만 들겠지만, 또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행과 호캉스를 결합해가지고 또 타 지역에 가게 되잖아요. 그러면 이게 뭐 기차든 뭐 비행기든 뭐 고속버스든
또 차비가 들게 됩니다. 이런 것들이 뭉치면 굉장히 큰 돈이 된다는 거죠. 젊었을 때 20대, 30대에 경험하는 거 좋고 어디 놀러 가는 거 좋고 또 놀러 가면 행복하긴 하지만 내가 정말 1억이라는 돈을 모으겠다 하시면은 이렇게 큰 돈 나가는 거, 뭐 내가 좀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가는 여행이나 호캉스 같은 것들은 조금 자제하시면 좋고 1억을 다 모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호캉스를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세 번째는 고급 레스토랑입니다. 어떤 기념일이라든지 어떤 뭐 시즌, 뭐 크리스마스 됐든 연말 연초 됐든 간에 어떤 시즌 때 이제 꼬박꼬박 고급 레스토랑을 가시는 분들이 있죠. 요즘 이 고급 레스토랑이 오마카세로 또 발전하기도 했는데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이라든지 좀 맛집, 뭐 파인 다이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는 정말 비싸고 분위기도 정말 너무 좋고 맛있는 레스토랑도 있잖아요. 물론 누리면 좋죠. 근데 사실은 굉장히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. 한 끼 식사에 뭐 10만 원 이상을 거의 기대해야 되는 그런 비용을 써야 되고 누군가 같이 가면 그 이상의 비용이 당연히 들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 고급 레스토랑 물론 맛있는 음식 먹으면 좋고 행복하지만 1억을 모으기 전까지는 아직은 즐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뭐 저렴하지만 전통 있고 역사가 숨쉬는 그런 맛집들도 많거든요. 그런 쪽으로 조금 다니시다가 그런 고급 레스토랑이든지 뭐 파인 레스토랑 뭐 이런 데들은 여러분들의 소득이 이제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내가 또 재테크를 할 만한 중잣돈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 그때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이런 것들이 한번 가기 시작하면은 내 생일 때 가야 되지, 상대방 생일 때 가야 되지, 연말 연초에 가야 되지, 크리스마스 때 가야 되지, 뭐 발렌타인데이 때 가야 되지, 화이트데이 때 가야 되지, 끝이 없습니다.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큰 돈이 되고 1년 동안 모은 게 또 몇백이 될 수 있겠죠. 이런 것들은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뒤로 미루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. 택시 타지 마라, 호캉스 하지 마라, 고급 레스토랑 가지 마라.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소득이 1,000만 원 이상 올라오고 여러분들이 1억 원 이상 종잣돈이 모였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번 돈,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을 통해서 번 돈 말고요. 여러분들이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주식을 샀어요. 3% 이득이 났네? 그 300만 원이 이득인 거잖아요. 그 300만 원 가지고 그 일부를 이제 뭐 호캉스를 가시든 고급 레스토랑 가시든 뭐 택시를 타시든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셔야지 내가 아직 돈도 많이 못 벌고 종잣돈도 모아놓은 게 없는데 그런 것들을 그런 데 다 쓰다 보면은 당연히 1억을 모으는데 시간이 점점 오래 걸리게 되고 1억을 모으는데 오래 걸리면은 당연히 내 돈이 불어나는 그 속도와 규모도 작아지게 되겠죠. 이 재테크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간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. 결국 시간이 많은 사람이 재테크에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빨리 종잣돈을 모으고 그것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내가 경제적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. 그래서 이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만큼은 꼭 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. 물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내가 사치스럽고 호화롭고 맛있는 거 안 먹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여행 같은 거 최대한 줄이고 하는 사람이 다른 데 가서 흥청망청 쓰겠습니까? 거의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앞으로 돈을 잘 모으고 또 남들보다 경제적 자유, 재테크를 더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